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지난 토요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5.18을 둘러싼 왜곡과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는 요즘 광주와 또 광주 시민들께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존경한다라는 이 메시지는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많이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기념사 중에는 수소와 데이터 또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까지 광주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언급이 됐는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가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전망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언급할 만큼 힘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광주시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아마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입고 계신 이 자켓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유니폼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딱 5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처럼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규모의 대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7월 달에 우리 광주에서 개최하는 수영대회는 단순한 대회가 아니고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00개 국가에서 15,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고 세계 10억 명이 TV를 통해서 시청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5대 국제 대회라고 하면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우리가 개최하는 수영대회, 그리고 세계 육상대회 이 5개를 일컫는데 이 5개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세계에서 3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 이태리, 독일. 그래서 만약 이번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세계에서 4번째로 5개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나라가 되고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통해서 광주의 세계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광주의 역량을 제대로 많이 보여주었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됐는데 이번 대회 준비도 잘 되고 있죠? 예, 지금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가장 큰 준비라고 하면 아마 경기장하고 선수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6개 경기가 열립니다. 수영에서. 근데 5개 경기는 우리 광주에서 개최하고 한 종목은 이어수 엑스포 해양공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 경기장은 남부대에 있는 이제 수영장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 이번 대회 준비 상황은 좀 이제 특이한데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국제 대회를 개최하고 하면 많은 부채 그리고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짓는 건물이나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남부대 수영장에 지금 들어가는 인원이 3,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11,000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이제 그 수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다이빙은 조선대 그 운동장에서 하는데 깊이 이제 수조를 파가지고 경기를 하고 끝나게 되면 이제 덮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수영의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워터 수영은 이호수에서 개최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선수촌인데 선수촌은 이 광산구에 있는 송정 그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이 다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각종 냉장고랄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시에 6,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와 임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종 문화시설, 의료시설, 또 언론인들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각종 보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피나 국제수영연맹에서 선수촌 하나는 여튼 인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시설이나 다른 준비들도 제대로 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설 건축 이런 것들이 새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후 활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유증이 정말 최소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장님을 보시고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광고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많은 장소에 지금 입고 계시는 유니폼 착용을 하고 계시고요. 시장이 이제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옷이 특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홍보를 시작합니다. 이 수영대회는 이러이러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있습니다만 마스코트. 제가 가는 곳에는 이 수리와 다리가 빠지지 않고 갑니다. 이 수리와 다리는 이번 수영대회의 마스코트입니다. 이거는 수다리라고 하는 깨끗한 물에서 사는 천연 기념물이고 그리고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영산관과 무등산에 서식하고 있고 수영대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스코트로 정했고요. 이 수리와 다리의 또 하나의 이름은 수영의 달인 이런 뜻도 있고 그렇군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애들의 또 하나의 명칭은 술술 달달 잘 풀린다. 실제 이제 옆에 두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강규도 보면은 그 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 강주영 일자리 잘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시장의 능력이 뛰어나서 잘 풀린 줄 알았는데 실제는 이 수리와 다리 때문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수영대를 잘 알릴 수 있을까 기획하는 마음으로 K-팝 그 슈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날이죠.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는데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BTS 그러니까 현대판 비틀즈라고 하는 BTS를 비롯해서 트와이스, 홍진영 씨 10팀의 K-팝 가수들이 참여를 했고 세계 65개 국가에서 10,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2만 명에서 3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조그만 사건, 사고 하나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슈퍼 콘서트를 계기로 해서 세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5월 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 그 수영 팬들에게 적극 홍보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또 하나의 큰 이슈 중에 고른다고 한다면 북한 선수단 참가 여부인데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 북한 선수단 그리고 응원단, 예술단 참가가 흥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지난해 열렸던 동계올림픽 때도 2월에 열렸는데 1월에 오겠다고 이제 확정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참가하게 되면 또 북한에 많은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영대의 경우에는 43% 출전권이 우리 수영대에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내년을 대비해야 된다면 와야 되고 또 북한에는 이 다이빙 쪽이나 이 아티스틱 수영에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어요. 이 앞번에 헝가리에서 열렸을 때도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땄고 그전에 카자한 대회에서는 금메달도 땄습니다. 그래서 와서 단일팀을 구성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단일팀을 저희하고 함께 구성하게 되면 모든 종목에 이제 출전할 수도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평화 의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영연맹, 우리가 피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영연맹에서 북한이 참가하면 모든 참가 비용, 중개권료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물꼬를 튼 대회였단다면 이번 우리 대회는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로 인해서 광주가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의 광주를 이야기할 때 5.18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 토요일 열렸던 39주년 5.18 행사 그리고 또 내년이 되면 40주년이 됩니다. 40주년을 앞두고 광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어요. 5.18은 우리 시민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역사고 그리고 민주, 인권, 평화의 강주 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아직도 5.18을 폄훼하고 애곡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뭐 진상규명이나 처벌법을 만드는 것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역사의 강물을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세계로 나가고 그리고 울분과 분노에서 벗어나서 모두를 안고 배타성에서 벗어나서 포용하는 길로 나아가면 저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5.18 정신은 강주의 과거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현재가 되고 강주의 미래를 밝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언급 그 5.18 기념식 중에 광주라는 단어를 57차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때 광주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내다보는 시점에서 광주의 현 위치라든지 광주가 가져야 하는 가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말미에 광주의 현재 발전상, 성과에 대해서 또 어찌 보면 아주 극찬을 해 주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광주가 노사 상생, 네.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처음인 강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5.18의 애국 표명도 어찌 보면 분열과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강주의 그 연대의식,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높게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강주가 달빛동맹, 그러니까 달구벌 대구와 빛고울 강주가 연대해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에서는 5.18 버스가 달리고 있고 강주에서는 2.28 버스가 달리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주가 실은 산업사회 때는 상당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강주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해 주셨어요. 4차 산업의 3대 핵심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3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인공지능, 두 번째는 수소경제, 세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산업을 강주가 이끌고 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한 강주, 이게 대한민국의 안전을 강주가 이끌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재난관리 평가에서 강주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 보면 교통사고 감소율이 36%나 감소해가지고 가장 많이 감소했고 그 36% 감소를 했는데도 금년에 또 50%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해 주셨는데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해야 할 시장님의 업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살펴보면 시장님 임기 중에서 커다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큰 거 2가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고요. 또 내년 5.18 40주년을 기념해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또 고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업무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취임하신 지 11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11달을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 궤도를 이탈한 강주시정을 정상 궤도로 안착한 기간이었다. 네. 그러니까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된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한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온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이용서표 정책은 실현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강주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 비전을 발표했고 맞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11개 이 산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11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강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4차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년간 그 힘들었던 사업에 이제 종지부를 찍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 하고 있나요?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낸 공론화를 통해서 이제 저심도로 건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실시 설계 중이고 교통 환경 영향 평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이제 최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착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2023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운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강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 안에 모두 오고 갈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대중교통 체계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네. 뭐 자가용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제성 문제, 안전성 문제 이런 걸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신속, 친환경, 안전 도시철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아마 이 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고 또 다양한 커다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과정들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이거는 이제 세계 최초의 이제 상생 모델이고 지자체 주도의 상생 모델이고 네. 지난 1월 31일 날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현대자동차와 강주시가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네. 현재는 이제 투자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 투자자 모집이 되면 상반기 중에 이제 합작법인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2021년에 연간 10만 대 양산 체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것의 성과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노사 분규도 많고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근데 강주형 일자리가 성공되면서 많은 투자가들이 애국으로 떠나려다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발길을 다시 돌리고 있고 네. 이미 떠났던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2021년부터 양산 체제로 들어가면 강주에 1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광주가 또 하나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예. AI 선도도시인데요. 광주 미래비전에 AI가 있다 이 의미인 거잖아요. 예. AI를 기반으로 한 창업단지 구축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 거죠. 예. 이것도 이제 그 대통령께서 기념사에서 맞습니다. 예. 극찬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뭐 제가 아까 세 가지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수소경제를 얘기했지만 핵심은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중앙부처에서 정부에서 각 17개 자치단체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테니까 예. 하나씩 신청해라 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지자체는 과거 관례대로 관행대로 뭐 도로 만들고 큰 건물 짓고 뭐 이런 SOC 사업을 예.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강주시는 그때 제가 이거는 좀 혁신적 사고를 해보자. 이용시설답게 한번 신청을 해보자 해서 우리는 SOC를 신청하지 않고 네. 인공지능 연구개발 집덕단지 조성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됐는데 이게 되면 우리가 인공지능 메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됐고 네. 중앙에 있는 큰 기업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랄지 수소경제랄지 에너지밸리랄지 문화 콘텐츠 산업이랄지 이런 쪽에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되게 되면 네. 아마 놀라운 성과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그러한 이제 정책들 이외에 좀 전에 이용서표 정책이 가동을 못했었다, 그 준비를 하지 못했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시장인표 정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민선 7기 미래의 산업 비전과도 추진 전략을 발표하셨는데 그때 이제 11개 정책에 예. 대해서 말씀을 예. 해주셨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혁신 성장 이렇게 내걸고 11개 그 대표 산업을 발표를 했어요. 네. 이건 이제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갈 겁니다. 이건 좀 그렇기는 하지만 11개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친환경 자동차 산업, 네. 에어가전 공기 산업, 그리고 광윤학 산업, 에너지 및 수소 산업, 예.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 스마트 뿌리 산업, 인공지능 및 드론 산업, 그리고 5G 기반 ICT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관광 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치 및 음식 산업입니다. 네. 누가 이게 뭐 4년 동안에 어떻게 이걸 다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예. 어떻게 4년 동안에 제가 완전히 끝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작해놓고 어느 정도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 시스템 혁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과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도
굉장히 숨이 찰 만큼 많은 일들을 업무 속에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3년이 넘게 남아있는 임기 중에 시장님 뇌리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것만은 꼭 이루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저는 이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제가 공약했던 광주 대한민국의 미래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광주 산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광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 변화와 혁신에는 기득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이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시민들께서 저 이용섭을 믿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4년 후에 광주는 분명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무엇 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답다에 광주를 얹으면 굉장히 좀 무게감이 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광주다움을 이야기를 할 때 광주이기에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광주이기에 가능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광주다움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변화의 모습으로 아주 멋진 광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끊이지 않는 화두입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보다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주의 미래를 고민할 때 시민들 모두가 동의하는 바로 이 한 가지는 정의롭고 그리고 풍요로운 광주일 텐데요. 이 슬로건이 단순히 구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이 광주 삶 속에서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